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11시에 여러분 만나러 왔는데, 네, 오늘 밖에 비가 오네요. 이 동네에 살면서 제가 서울에 오고 나서 비가 많이 오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이제 여기 바로 앞이 지금 창문이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밝아서 잘 얼굴이 밝게 나왔는데, 오늘 어두워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어둡게 나오네요. 캔발이 안 먹히고 있네요. 네, 오늘 사실 방송을 못할 뻔했어요. 어, 아기가 저희 첫째가 이틀 동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린이집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못하면 어떡하지? 오늘 강의 못한다고 공지를 올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금 네, 오늘 아침에 괜찮아서 어린이집 보내고 네, 이렇게 라이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 지금 모니터가 2개 있고 뭐 핸드폰은 위에 있고 패드는 여기 있고 한데 지금 화면이 꽉 차가지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 보여주는 창을 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나? 네, 지금 다 들으실 분들 다 들어오셨나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잤거든요. 오늘 이 강의를 꼭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 아이 빨리 낫게 해주셔서 오늘 강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아기가 아침에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네 병원 예약을 빌었다고요? 오늘 이 강의 들으려고? 네, 저한테도 이 시간이 너무 좋고 소중한데 오늘 뭐 헬로우 외국분도 들어오시는 건가요?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아, 네. 늘 들어오시는 분이 또 있고, 또 오랜만에 혹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오늘 찬송가 반주 얘기한다고 해서, 미리 기대하시고, 네,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찬송가 앞에 하나 펼쳐 놓으시고 송북 곡이 있으시면 또 송북도 같이 펴 놓으시고 네, 연필 하나 들고 뭐 적을 게 있으면 적어 가면서 네,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반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다고 오늘 억지로 보내신 거예요. 아,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아이들이 학교를 잘 못 가고 어린이집 잘 못 가고 그래서 저도 어제 안 보내고 하루 있어 보니까 진짜 어린이집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또 돌봄 선생님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네. 네, 맞아요. 지금 여기 사실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머니들이 많으시지 않나요? 아니면 학생들, 학교 안 가는 대학생들 있으신가? 지금 이 시간 다 직장에 있고 다 바쁜 시간이잖아요. 네. 어, 오늘도 우리 같이 찬송가 반주 얘기하면서 오늘은 소통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도 좀 받고 같이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마 미리 질문을 또 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고 오늘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면 좋을까. 근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찬송가 반주는 그죠? 일단 첫 번째로 사성부 반주하는 거 먼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성부 반주를 해야 되죠, 사실. 찬송가는 사성부로 악보 그대로 치는 게 사실 정석이에요. 그거를 못해서 코드 반주를 한다. 그런 것보다는 사실 사성부를 할 수 있는데 코드 반주도 할 수 있고 하는 게 더 좋죠. 우리가 사성부 그대로 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찬송가를 늘 치지 않았던 이상은 이제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뭐 체른이나 뭐 그런 악보도 겨우겨우 보는데 사성부는 한 번에 4개의 음을 한 번에 눌러야 되고 쭉쭉쭉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악보 읽는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거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클래식 전공 친구들이랑 또 같이 수업을 들어보면
다들 이제 피아노 연주로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도 악보를 딱 보고 바로 치는 거는 잘 못하더라고요. 사실 생각보다. 예. 근데 이제 찬송가를 오래 치셨던 분들은 오히려 그런 초견 능력, 보자마자 바로 치는 그런 능력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항상 우린 그게 훈련되어 있잖아요. 몇 장입니다 얘기하면 5초 만에 펴서 전주를 시작하고 바로 치기 시작해야 되죠. 생각하고 그럴 틈이 없어요. 그냥 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 악보를 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주자가 아니더라도 뭐 음악을 공부하는 친구라면 사성부, 이 찬송가 연습하는 거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막막하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질문 남겨주신 분 중에도 그렇고 제가 본 많은 분들 중에 찬송가 사성부가 안 돼서 대충 노래가 흘러가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본인은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사성부를 완벽하게 칠 수 있도록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조금씩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반주자들은. 봅시다. 사성부를 딱 칠 때 그냥 여러분 한음 개 이름 읽어서 치시나요? 솔, 레, 시 이런 식으로 개 이름을 읽어서 치면 더 안 늘어요. 물론 개 이름을 읽는 능력이 빨라야 되지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성부 이 간격 있죠. 네, 이제 수직으로 보고 수평으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대위법이라는 거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코드로 치실 수도 있죠. 예. 근데 우리 일단 사성부로 악보 그대로 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수직으로 보고 수평으로 봐야 돼요. 수직은 물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요거를 간격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얘가 붙어 있으면 2도, 이렇게 완전 옆으로 붙어 있으면 2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3도, 요 정도가 4도, 요 정도가 5도, 요 정도가 옥타브 하는 어림 잡아서 딱 봤을 때 그 간격이 보여야 돼요. 그럼 한음만 봐도 그 위에 음이 뭔지 대충 느껴지거든요. 특히 옥타브 같은 거는 내가 라랑 일일이 세서 찾을 수 없어요. 그 간격을 보고 대충 찾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 보는 건데 보면 찬송가의 대부분이 한 성분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베이스는 C인데 테너만 움직이고 있다거나 알토는 렐 똑같은데 위에 소프라노만 움직이고 있다거나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하나만은 다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언제 다 쳐요? 그 네 개 음을 다 찾아서 어떻게 치겠어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오른손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미죠. 자, 위에 것만 움직이면 돼요. 미, 솔, 파, 미, 요까지 미 그대로죠. 왼손도 마찬가지죠. 베이스 미 그대로 있어요. 미는 가만히 있어요.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이까지 베이스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있는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간격을 보고 흘러가는 걸 보고 그렇게 치는 거예요. 물론 음을 바로 읽는 능력이 점점 키워져야 돼요. 근데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으려고 이제 실제로 반주할 땐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간격을 보고 흐름을 보고 하는 이제 눈을 훈련시켜야 돼요. 눈이 내가 지금 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지금 치고 있는 그 4개의 음만 쳐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옆의 음까지 내 눈이 넘어갈 수 있는지 네, 내 눈이 옆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손가락 5개를 다 사용해야 돼요. 손가락 5개를 다 사용해서 손가락 번호를 잘 만들어서 연결감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흐름을 보고 아는 거예요. 네,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자, 후렴 봅시다. 십자가, 정말 별로 흐름이 없죠. 별로 움직이는 게 없죠. 미 그대로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내가 손가락 가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뭔가 불편함이 생기죠. 네,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손가락 중간에 하나가 생기게. 뭐, 똑같은 음 치는 동안 손가락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따다다다다리란 따다단 불편함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 따다다다다다다다단 손가락 5개로 다 칠 수 있는데 이거를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똑같은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한 걸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기본기가 있는 분들과 전혀 피아노를 기본기 없이 치시는 분들, 네, 광고 듣고 들어오셔야죠. 원래 있었는데. 네. 어쨌든, 자, 그 손가락이 편하게 5손가락을 넣어서, 네, 쳐주는데, 이것도 기본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 5손가락을 다 쓰는 게 불편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왼손이 새끼손가락만 가지고 베이스를 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손가락 다 써서. 네. 오늘 믿고서 할 때. 자, 이거 어떻게 치죠? 도샵이랑 라 맨 밑에 있는 거랑 이거 어떻게 치죠? 왼손으로 다 칠 수 있나요? 없죠. 오른손으로 칠 수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3개 다 치세요. 네.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면 돼요. 손이 작은데 어떡해. 이렇게 가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내가 쓰는 손가락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더 편한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편해야 돼요.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막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네, 손가락이 내가 도시라솔파 내려올 거면은 여기 끝에 손가락부터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야 저는 이게 편한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하나 생략하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4성부를 치다가 4개 다 못 치겠어요. 그러면 뭘 빼도 될까요? 뭘 빼야 될까요? 4성부 중에 제일 빼기 만만한 건 테너. 네, 테너는 좀 빼도 한 번씩 빼도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알토.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중에 외성부는 꼭 쳐줘야 되죠. 베이스는 꼭 네, 쳐줘야 되죠. 만약에 왼손이 이게 손이 안 닿을 정도 너무 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위에 거, 밑에 거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위에 걸 포기하고 밑에 걸 쳐야 돼요. 네, 밑에 거. 네. 김사도 씨. 얼굴 나오는 거 처음 보시나요? 네. 근데 이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 연습을 할 때는 여러분 4성부를 다 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갑자기 내가 쳐야 되는데 다 치면 삑살이 날 것 같고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한다거나 좀 간단하게 칠 수 있죠. 하지만 보통은 예배 전에 그 찬송 몇 장 할 건지가 미리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리 연습을 해야 되겠죠. 미리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틀리지 않게 하되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외성부는 꼭 지켜서 치시고 그 다음에 내성부는 한 번씩 빠져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뭐 사라져 막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거 아예 안 쳐.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게끔 연습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당장 사성부를 잘 칠 수 있는 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성부도 잘 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 제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백날 얘기해도 이 방법대로 여러분이 연습을 안 하면 당연히 안 내죠. 어떻게 연습하느냐? 쉬워요. 쉬운 곡 먼저 하세요. 진짜 쉬운 곡 있죠. 플랫 하나 붙고 2개 붙고 조금 느리고 이런 곡을 위주로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곡을 정해서 일단 해요. 그래서 한 곡을 성공해보는 경험을 먼저 해봐야 돼요. 한 곡을 처음 칠 때, 두 번째 칠 때, 세 번째 칠 때 점점 달라질 거예요. 자,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연습했다가 두 손 같이 합쳐서 보기도 하고, 합쳐서 보는데 합쳐서 이제 치기도 하는데 처음엔 더듬더듬 치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10번, 20번 치다 보면 아까 뭐 처음 쳤을 때보단 나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제 쳤을 때보단 오늘 쳤을 때가 더 나아요. 네. 아무리 어려운 곡이라도 여러분, 내가 1년 뒤에 이 곡을 쳤을 때 엄청 어려운 곡이었는데 오늘은 1년 뒤에 쳤을 때 이게 쉽게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반주자들인가? 제가 봤던 대부분의 전공자들은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만족해요. 내가 이 정도만 쳐도 다행이다. 이 정도의 실력으로도 쓰임받아서 감사하다. 그거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인 거지 반주자로서의 마음가짐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린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회중들이 느끼기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회중들이 만족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드리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일단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한 곡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곡,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거를 몇 곡을 느껴봐야 돼요. 네, 이렇게 보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여러 번 쳐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여유 있게 눈이 굴러가거든요. 그러면 사성부를 이렇게 먼저 이제 눈이 가면서 이 흐름을 볼 줄 아는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제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찬송가는 계속 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딱 600 몇 곡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게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주 부르는 곡들을 위주로 한 곡 한 곡 천천히 연습해서 지금 당장 그걸 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게 보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 우리가 뭐 당장 오늘만 반주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반주를 하고 싶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제 1년 뒤, 2년 뒤 길게 보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곡 한 곡 일단 연습하세요. 그렇게 난 사성부 못 쳐요. 나는 악보 보낼 줄 몰라요. 하고 좌절해 계시지 말고 아주 쉬운 것부터 한 곡만 해보자. 그러고 먼저 시작해보세요. 한 곡이 되면 그 두 번째 곡을 할 용기가 생겨요. 그렇게 손에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다 보면 눈도 훈련이 되고 손도 훈련이 돼요. 그런 식으로 훈련하면서 처음 보는 곡인데 손이 굴러가네? 이런 경험을 언젠가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당장 내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당장 1년 뒤가 아닐 수 있어요. 2년 뒤, 3년 뒤, 4년 뒤일 수도 있지만 저도 엄청 많은 시간을 쌓아온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칠 수 있게 되기까지. 여러분도 그 많은 시간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서 쌓으면 아무 발전이 없어요. 네, 계속 하나라도 새로운 거, 내가 못했던 거, 못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해야 그게 늘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연습하시라는 얘기고 연습을 이제 계속 하시고 이제 보통 우리가 사성부를 칠 때 보통 대예배 때 그렇게 사성부를 정확하게 쳐서 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이럴 때도 있지만 요즘 사실 기타랑 뭐 다른 악기랑 같이 찬양과 경배의 느낌으로 부를 때가 더 많고 사성부로 정확하게 딱 부를 때는 딱 쳐야 될 때는 보통 대예배 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예배 때는 이제 사성부를 정확하게 쳐주는 게 좋아요. 수요예배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는 수요예배도 찬송가만 이렇게 하거든요. 찬송가만 계속하면 그거를 막 찬양가 경배 형식으로 말이 꼬이네요. 어쨌든 네, 사성부로 딱 해야 되는 때가 있죠. 저도 이제 대예배 반주를 하거든요. 자, 그럼 대예배 반주를 딱 들어갈 때 처음에 이제 물론 연습을 했어요. 근데 딱 처음 들어갈 때가 중요하거든요. 전주를 시작하는 피아노 반주자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불러요. 근데 내가 좀 더 빠르게 쳤다. 좀 템포를 잘못 조정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과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요. 자, 먼저 처음에 템포를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가 찬송 각보를 딱 보면 빠르게 말이 있어요. 보통 빠르게, 조금 빠르게, 좀 느리게. 그걸로 약간 일단 감을 잡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피아노를 빨리 칠 수 있는가, 느리게밖에 못 치는가, 그걸 기준으로 템포를 정하면 안 돼요. 노래를 불러보세요. 보통 우리가 회중 찬양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찬양하잖아요. 입으로 일단 노래를 불러봐요. 내가 노래 부르기 편한 템포로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찬송을 시작할 때마다 템포가 이상해지거든요. 목사님이 원하는 템포와 그냥 반주자가 쳐버린 템포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정말 많이 안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준은 항상 회중 찬양이에요. 노래 부르기 편한 템포를 잡으세요. 그리고 처음 딱 시작할 때 네, 급하게 주실 때 많죠. 급하게 주시지만 그래서 전주하고는 이제 거울을 통해서든 어쨌든 목사님이 볼 수 있는 이제 시야를 항상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항상 목사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님을 보면서 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연습이 돼 있어야겠어요. 그죠? 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럼 목사님 막 단상을 치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 템포가 아니야!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미리 먼저 연습할 때 노래 부르기 편한 템포로 찾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물론 그럴 수 있죠. 항상 느리게 하셔도 목사님한테 맞춰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느리게 하는데 반주자 빠르게 내가 맞는 템포, 내가 옳은 템포라고 해도 목사님이 그 길을 가시려고 한다면 목사님의 길을 닦아드려야 돼요. 물론 그 목사님이 박자를 잘 못 찾으시는 분일 수도 있고 템포를 잘 못 찾으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야 돼요. 사실 회중들도 답답할 수 있지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을 맞춰줘야 해요. 네. 물론 어느 정도 박자를 찾아주는 건 좋아요. 근데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이렇게 가면 네, 안 되죠. 처지실 때 반주로 당겨줘도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자꾸 나의 길을 계속 치고 가면 회중들이 힘들어요. 내가 여길 따라가야 되나 저길 따라가야 되나. 물론 미리 같이 맞춰볼 수 있으면 가장 좋죠. 3박자를 8분의 6박자 하면 거의 뭐 2배로 늘려서 부르시는데 네. 근데 그 회중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익숙해 하시나요? 그걸 좀 목사님이랑 소통하는 시간이 미리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는 조금 빠르게 하시는 게 어떻냐 여쭤보시고 그렇게 하기 싫다 하시면 원래 이렇게 부르시겠다 하시면 거기에 웬만하면 맞춰드리는 게 좋고 맞춰드리는 것 또한 사실은 반주자의 능력이죠. 네, 성도들이 편안해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편하게 찬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배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찬양 반주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박자를 정확하게 치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그게 우선순위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치다가 틀렸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정 관리해야 합니다. 연습을 충분히 했지만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틀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내 표정을
어떡해 하고 표정으로 드러낸다거나 손으로 어떡하지 하고 멈춰버리면 안 돼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흘러가야 돼요. 네. 목사님 잘 만나는 것도 진짜 은혜지만 목사님 그 박자를 잘 못 맞추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더 실력이 늘기도 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무르르듯 넘어가는 거예요. 철판 깔고. 제가 옛날에 이제 김사도님과 같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제가 정말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개척교회 반주를 했었는데 반주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다 했어요. 6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틀렸겠어요. 저 때문에 예배를 멈춘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다들 저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네가 반주 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진짜 잘하는 반주자는 틀려도 틀린 티를 내지 않는 게 잘하는 반주자라고. 근데 그 말이 저는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안 틀린 척, 틀렸지만 안 틀린 척 하는 기술을 습득한 거예요. 내가 더 잘 치게 된 것도 나중에는 이제 더 잘 치게 되기도 했지만 틀려도 안 틀린 척 하는 것도 사실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반주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생기는 기술이에요. 이런 것만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네, 물론 미리 연습을 잘해두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실력자일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만났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네가 너무 어려서 그래. 그 어린 애 누나가 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네,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코드 반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찬송가를 코드로 반주하시는 분들 지금 사성부 치기 힘들어서 네. 사성부로 치기 힘들어서 코드로 아예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성부로도 연습하시고 이제 코드로도 할 텐데 물론 경배와 찬양 느낌으로 그냥 코드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인데 내가 사성부를 못 쳐서 코드로 반주하는 경우가 있고 경배와 찬양으로 아예 그런 분위기로 치려고 코드 반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윤쌤 교회가 어딘 줄 알고. 네. 그럼 피아노를 물론 사성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찬송가로 반주할 때 여러분 가장 뭔가 고민되는 게 뭐예요?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치다가 가장 막힐 때 뭐가 제일 답답해요? 찬송가로 코드로 칠 때. 제가 말하는 속도보다 여러분 이거 채팅 쓰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리니까 잘 빨리빨리 안 되죠. 맞아요. 다 똑같은 얘기죠. 비어요. 코드가 길어. 그 긴 코드를 어떻게 메꾸면 좋을까? 반복이라 밋밋한 느낌. 그래서 여러분 많이 코드가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 편곡, 찬송가 코드 편곡을 배우고 싶어요. 많이 얘기하신단 말이죠. 맞아요. 4절까지 치는데 뭔가 밋밋해, 지루해 할 때가 있고 네, 다 비슷한 얘기죠. 같은 고민을 다 갖고 있네요. 그러면 자 봅시다. 빈틈을 일단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코드 편곡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자 제일 쉬운 것부터 텐션을 넣는 거는 아주 나중 얘기예요. 텐션 여러분 반주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면서 뭔가 내가 늘지 않고 있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 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봤으니까 텐션을 쓰면 뭔가 더 세련돼질 거야. 너 더 멋있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텐션은요. 실제 반주할 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100이 있으면 내가 한 곡을 칠 때 100이 있으면 한
5개 정도 넣을 만한가? 네, 일반적인 예배 반주에서 말이죠. 그래서 텐션을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리듬이나 보이싱, 지금 상태의 보이싱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더 사실 좋아요. 지금 텐션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1도로 끝났을 때. 항상 네 마디가 끝나고 나서 이제 1도로 끝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무슨 곡을 해보면 좋을까? 여러분한테 막 보여주면서 하고 싶긴 한데, 제가 이게 동작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1도, 4도, 1도, 아시죠? 제가 머무르려고 할 때, 이걸 치라고 1도, 4도, 1도 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한테 악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렵네요. 50장 한번 해볼게요. 네, 50장 해볼게요.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항상 1도, 4도, 1도는 손에 익어 있어야 돼요. 1도, 자, D 코드예요. 그러면 4도는 뭐예요? G 코드. 그러면 네, 왼손은요. 레는 그대로 있고 C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D, G 슬러시 D, G, D, D. 다시 D, 4도, 1도. 베이스는 그대로 1도를 지키고 있어요. 1도, 4도, 1도 항상. 이 곡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1도, 4도, 1도를 항상 그 마무리 지을 때 빠른 곡도 마찬가지. 200장 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볼까요? 진짜 무슨 신청곡 받아서 하는 것 같다. 네. 달고 묘한 그 말씀 이거 이제 8분의 6박자는 더 길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명의 말씀 하나 둘 1도 4도 1도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몇 장이에요?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1도 4도 1도 1도 4도 1도 이거 1도 4도 1도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저도 언제 쓰냐면 8분의 6박자 느린 곡일 때 4도 잠깐 갔다 오는 요걸 치면 4성부로 그대로 치는데 꼭 파하고 가만히 있기가 민망하고 다들 박자를 못 찾을 것 같고 그럴 때 이렇게 박자를 찾을 수 있게끔 약간 유도하는 걸로 많이 쓰거든요. 머물 때. 네. 그렇게 하고 348은 뭐고 388은 뭡니까요? 388 358인 것 같은데? 아닌데요? 마귀들과 348인데요, 여러분. 마귀들과 너무. 자, 요건 진짜 한 코드가 너무 길죠. 자, 이럴 때, 자, 마무리할 때는 1도, 4도, 1도 하고, 다시 1도로 갈 때는 4도 슬러시 5도 치는 거. 5도 세븐의 변형, 자, 영상 보고 오세요. 찬송가 코드 팁 영상 보고 오세요. 자, 봐야 될 영상이 되게 많죠. 미리 봐야 될. 자, 그러면 긴 코드가 있을 때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1전이에요. 1전이. 1전이는 뭐냐면, 자, C 코드가 있어요. 자, 그럼 1전이는 뭐냐면, 첫 자리 바꾼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도를 맨 위로 올려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 C 코드가 있으면 자, C 슬러시 E를 말하는 거예요. 자, 1전이에요. 자, C를 쭉 치다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코드를 치다가 한 번 자리만 바꾼 거예요. 근데 다른 코드를 친 것 같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한 코드를 그냥 쭉 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근데 지금 C 코드가 두 마디잖아요.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1전이 쓰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두 마디 있는 걸 반으로 쪼개서 한 마디 C, 한 마디 C 슬러시 E 요렇게. 그렇죠. 잠깐만요. 지금은 괜찮나요? 자, 라이브의 묘미네. 막 치다가 일어나서 세팅 바꾸고 막. 네, 보세요. 그러면 C, 둘, 셋, 넷, 따다다, 짜자짜자. 자, C 슬러시 E 한 거예요. 그 다음에 F 코드 한 마디예요. 이것도 반으로 나눌 수 있죠. 두 박. 따다다다다다다다. F 하고 F 슬러시 A 하고 이렇게 C 다다다단 다다. 자, 여기서는 악한 적병과까지가 한 줄이에요. 네 마디가 한 줄이잖아요. 하나나나난 심판 난리 두 번째 줄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번째 박에 마지막에 4도 슬러시 5도 한번 F 슬러시 G 한번 쳐주면 심판 날과 다다다다다 또 1전이 해주고 바바바바 1도 4도 1도 4도 슬러시 5 이게 패턴이에요. 1도 적으세요. 1도 4도 슬러시 1도 1도 4도 슬러시 5도 한 박이에요. 특히 이렇게 4분의 4박자 빠른 곡 할 때 1도 4도 슬러시 5 이렇게 딱 전진하면 됩니다. 1도 4도 1도 하고 지금 잘못 쳤어요. 영광 할렐루야 1전이 한 거예요. 아무래도 베이스랑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기타는 그냥 C 코드를 계속 쳐도 괜찮아요. 전이만 쓸 거면 기타랑은 굳이 안 맞춰도 괜찮은데 베이스랑은 미리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영상 올려드릴게요. 영광 1전이 C 슬러시 E F 슬러시 A 빵 4도 슬러시 5도 빵 이것도 두 마디나 되니까 하고 목같은 마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 번째 박자를 4분의 4도 슬러시 5도를 스타카토입니다. 빵! 아닌가? 1도 4도 아니다. 1도 4도 1도 때 스타카토 1도 4도 1도 빵! 그래야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1도 4도 1도 할 때 스타카토를 확 끊어주세요. 1도 4도 삽으로도 쳐달라고 이 곡을? 절만 4으로 지금 여러분 되게 4절까지 어떤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시는군요. 네, 일단 이렇게 1전이만 가지고도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대리코드. 여러분 다이아토닉 코드톤이라는 제 영상을 보시면 대리코드가 있어요. 대리코드를 사용해서 대회배 때는 웬만하면 그냥 4부로 치세요. 4부로 4절까지 치는 거에서 지루함을 못 느꼈는데 항상 그 대회배 때는 4부로 악보 그대로 치고 4절까지 똑같이 쳐요. 네. 변화를 주고 싶은 욕심 언제 부리냐면 뭐 찬양과 경배 형식으로 할 때 그럴 때는 좀 욕심을 부려야 되겠죠. 근데 대예배 때는 오히려 변화를 주는 게 성도님들이 어색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지루해요. 나 왜 안 지루하지? 똑같이 치는 것 같은데. 183장 마지막 절은 네, 요 정도만 해줘도 괜찮지 않아요? 제가 한번 4절까지 이거 한번 쳐볼게요. 안 지루한데 계속 쳐도 지금 계속 신청곡을 올리고 계시는데 오늘은 찬송가 반주 얘기하기로 한 날이고, 근데 이거 하나 참고로 얘기하면 마커스 워십의 곡은 영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작권 절차가 특별히 그 마커스랑 어노인팅 곡을 주관하는 저작권사가 조금 절차가 좀 복잡해가지고 네, 영상이나 악보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워요. 악보를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되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어떤 반주자님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네, 뭐 교회마다 다르고 분위기마다 다르니까요. 어쨌든 자, 아까 183장 네. 자, 찬송가 그 코드 편곡하는 거는 사실 좀 할 게 많아요. 일단 1전이 했죠. 1도, 4도, 1도, 4도 슬러시 5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다이아토닉 코드 톤을 여러분 좀 공부하셔야 돼요. 1도 메이저 7, 2도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하는 네, 그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찬송가를 좀 자연스럽게 편곡해서 찬송가에 있는 코드가 아니라 다른 이렇게 좀 변화시켜서 치고 싶으면, 자, 일단은요, 제가 보는 그 송북 같은 책에 보면 뒤에 찬송가 챕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찬송가에 어느 정도 예배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로 찬송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편곡이 돼서 코드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악보를 그냥 보고 계속 많이 치세요. 그냥 그 코드를 보고. 그러면 이 찬송가 악보만 딱 봐도, 찬송가 악보는 보통 1도, 4도, 5도밖에 안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 악보를 봐도 손이 그걸 기억하고 이제 코드로 봤던 그거를 손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곡을 만났을 때도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라는 뭐랄까, 되게 대단한 코드가 아니더라도 뭐 대리 코드 정도는 손에서 가는 게 있어요.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손에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냥 생뚱맞게 나 맨날 4성부만 치다가 갑자기 이거를 코드로 좀 편곡해서 치고 싶다 한다고 그게 갑자기 나오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뭔가 재즈틱한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한동안 재즈 피아노 책 있죠. 그 피아노 편곡되어 있는 뭐 송명주 씨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곡을 많이 이제 그냥 쳤어요. 뭐 외운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재즈 보이싱이 조금 손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뭐 되게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손에 좀 들어와.
뭐 9, 13 막 이런 거 막 적혀 있을 때 너무 난해하고 아예 손이 안 갔었는데 자꾸 그런 악보를 보고 또 치다 보니까 손이 대충 이런 느낌인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여러분도 여러분이 치고 싶은 방향의 어떤 곡들이 있으면 그런 곡들을 많이 카피해 본다거나 편곡되어 있는 악보를 보고 쳐본다거나 그런 악보를 보고 쳐본다거나. 아, 네. 송북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필데이브 스튜디오에서 나온 건데 뭐 품절됐다는 데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걸 보고 있거든요. 다른 찬양집 갖고 있는 게 없어. 네, 어쨌든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도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니까 좀 쉽게 적혀 있죠. A 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뭐 특별히 새로운 코드가 막 있는 건 아니에요. 자, A. 계속 A네요. 그 다음에 E. A. 7. D. A. F 샵 마이너. B. E. F 샵 마이너. 이게 이제 대리 코드예요. E도 마이너. 그다음에 B, B, E, A, D. 네, 물론 이걸 더 쪼갤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있는지는 찾아봐야 알아요. 자. 편곡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순차 진행이에요. 순차적으로 베이스가 진행하게끔 뭐 반음도 내려가 보고 온음도 내려가 보고 하다 보면 예쁜 코드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냥 A 메이저 스케일, 지금 A 키로 치고 있죠. B 플랫 키로 쳐도 마찬가지. B 플랫. 그래서 이제 메이저 스케일이 항상 손에 이거 있어야 돼요. 순서대로 내려왔어요. 스케일 순서대로. A노트, 4도, 5도. 자, 1전이. 내가 뭘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치고 있어. 1전이 했죠. 주님의 약속한 주님의 1전이 하고 G 마이너 하고 C 마이너 하고 이렇게 지금 수업 하다 보면 저 혼자 하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책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요? 내가 무슨 광고도 아니고 여기서 나한테 이 출판사에서 저한테 수수료 같은 거 줘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이거 엄청 많이 팔아줄 것 같은데. 그냥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코드 편곡하는 거 보면 동요나 찬송가 편곡하는 거 보면 와 저렇게 하면 돼? 와 신기한데? 와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탁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적으려고 하는데 멍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내가 코드 편곡한 거라든지 아니면 편곡되어 있는 거를 천천히 하는 거를 여러 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 이것도 사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보여요.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지만 네. 아니 이거를 제가 이 곡 하나를 지금 코드 편곡하자고 한 게 아닌데 그래도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코드를 적어야 될걸요? 제가 뭐 적으면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쉽네. B 플랫 키로 할까요? A 키로 할까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 A 키로 한번 해볼게요. 자, E 슬러시 G 샵. B 플랫으로 할까요? B 플랫하고 F 슬러시 A. 다들 나 다르게 얘기하시네. 자, G 마이너. 네, 136 같은 136이 같은 터닉이고 4도, 2도가 같은 서브 도미넌트 기능이고 5도, 7도인데 7도는 같이 안 써요. 보통의 5도는 따로 빼놓고 자, 베이스가 하나씩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할까? 251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F로 쭉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 플랫하고 4도 1도 1도 4도 1도 그 다음에 B 플랫 했죠. 그 다음에 1.2 슬러시 G B 플랫 1도죠. 그 다음에 6도예요. G 마이너. 그 다음 무슨 코드 할까요? 자, 여기서 세컨다리 도미넌트를 한번 써볼까요? C7 아니면 C 마이너에서 그냥 C7으로 그 다음에 F 서스포에서 F. 제가 여기서 이거 제가 이걸 아마 편곡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익숙하게 지금 들리는 게 B 플랫 하다가 B 플랫 억을 한번 쳐볼까요? 멜로디가 레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다. 내가 쳐놓고 감탄하고 있어. 자, 베이스가 순차 진행하는 것도 예쁘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5음이라든지 혹은 7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루트라든지 이런 게 순차적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식으로 이게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건 5음이잖아요, 그죠? 5음이 어그. 이거 뭐야? G 마이너 슬러시 B 플랫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B 플랫 7. 그 다음에 E 플랫. 이 디미니시 한번 써볼까요? 자, 디미니시 7은요, 이렇게 상행 디미니시라고 해서 반음 올라갈 때, 반음 밑에서, 반음 밑에는 이 디미니시 F. B 플랫 7이죠. 여러분 7이 있을 때 이제 첫 부분에 7이 있을 때 이런 것도 돼요. B 플랫에서 7음을 베이스에 놓고 치는 거예요. 보면 베이스가 많이 안 움직여요. 가까이서. 자, B 플랫 슬러시 A 플랫. 그 다음에 E 플랫 슬러시 G. B 플랫 슬러시 F. 그 다음에 G 마이너. 251 해볼게요. 연주용으로 연주용. 자, 요걸 자세히 이 곡을요. 대예배용, 찬양과 경배용, 그 다음에 기도 전에 깔아주는 연주용 이렇게 세 가지로 쳐볼게요. 자, 사성부로 쳐볼까요? 사도 1도 정도는 쳐주는 게 좋겠죠? 강약을 주면 좋아. 네, 이렇게. 네, 나중에 다시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걸 찬양과 경배로 이렇게 좀 빠른 분위기로 해볼게요.
그럼 이건 A 키로 해볼게요. 네. 자, 그 다음 연주곡처럼. 반주하면 몇 년 걸려요? 듣기 찬송. 저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즉석에서 쳐가지고 조금 제가 쳐놓고도 마음이 좀 안 들긴 한데 어쨌든 코드를 어느 정도 바꾸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리듬을 어떻게 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예배 분위기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를 네, B 플랫 자 적으세요. B 플랫 슬러시 A 플랫 7음을 맨 밑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E 플랫인데 3음을 밑으로 꺼내는 거 1전이에요. 그 다음에 B 플랫인데 베이스를 F 그 다음에 G 이런 식으로 베이스 저는 베이스 음을 이제 순차 진행하는 거 5음을 이렇게 순차 진행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코드 편곡을 많이 하거든요. 뭐 여러분 또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곡 있으세요? 신청곡 했는데 막 잘 못 즉석에서 하는 걸 좀 긴장되긴 한데 혹시 또 너무 어려운 곡이 있다 하면 아직 할 얘기가 많긴 한데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거는 진짜 편곡하기 좀 어렵다. 64장이라네요. 이거 어떻게 편곡해요? 이거는 이거 봤는데 빠바빠바빠바빠바빰 따담따담 따다따 따다따다단 따다따다 어디서 쳐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걸 쳐봤던 것 같아요. 성가곡이었나? 여러분 그래서 쳐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나와요. 외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쳐봤던 가닥이 있는 거지. 가닥이. 헤리티지에도 이런 곡이 있나요? 네. 이런 편곡되어 있는 악보 같은 거 여러분 악보 보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편곡되어 있는 악보를 많이 쳐보세요. 그게 코드 반주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진짜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잖아요. 네? 주 하나님 79장 이게 4분의 4박자인데 딴딴딴 짠 하고 첫 박에 딱 맞춰서 들어가는데 뭔가 좀 애매해. 4분의 3박이 4박이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쳐볼게요. C 마이너. 왜 나왔, 저도 제 손에서 이게 왜 나왔는지 저 잘 몰라요. 쳐놓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를 이론으로, 먼저 배우셨던 분은 쓰고 나서 쳐보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쳐보고 적어요. 쳐보고, 이게 이쁘네? 하면, 이게 무슨 코드야? 하면서 찾아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쳐본 가닥이 많아서 그냥 어떻게 치다 보면 예쁜 게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1전이에요. 되게 멋있는 코드 같지만 B 플랫 치다가 자, B 플랫 슬러시 D 하고 4도, 지금 B 플랫 키죠. 자, 이게 4도거든요. 4도의 대리 코드인 2도. 이게 뭐냐면 C샵 디미니시 7이에요. 상행 디미니시라고 했죠. D 마이너로 가도 되지만 B 플랫이 있으니까 B 플랫 슬러시 D로 쳐볼게요. 이것도 1도에서 6도. 아이고. 251. 그냥 코드 그대로 갈게요. 그 다음에 G 마이너. 251. 사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오늘 찬송가 편곡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빈틈을 메워주는 정도.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당장 뭐 코드 편곡 멋있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찬송가 편곡은 사실 다른 시간 따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찬송가 편곡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귀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화면에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이것도 장비가 필요하고 테스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저도 적으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네요. 제가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누가 뭐 와서 촬영해주고 막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내년쯤에는 제가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유료 강의를 진짜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편집도 좀 제대로 하고 자막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런 걸 할 시간이 너무 안 나요. 제가 라이브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인 시간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아요. 편집이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라이브는 이거 한 그대로 그냥 잘라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 이제 라이브 영상 이제 업로드 되니까 업로드 되는 거 보고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이거 제 찬송가 편곡은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 건데 네, 제 영상들을 처음부터 이제 재생 목록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1번 화성학 재생 목록이 있고 반주법 재생 목록이 있어요. 화성학 반주법 2개 다 차근차근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코드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뭐 많이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연주할 때 말고는 굳이 이렇게 많이 안 쳐도 돼요. 1전이 정도, 대리 코드 한두 개 정도? 만 쳐도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에 1도, 4도, 1도, 4도 슬러시 5도 하는 그 마무리하는 느낌만 잘 살려줘도 대예배나 그런 예배에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찬양과 경배 다 청년부 예배라든지 그런 분위기에서 할 때는 사실 곡을 카피해 보세요. 뭐 요즘 찬송가 마커스든 뭐 제이어스든 그런 데서 이제 어노인팅이든 그런 데서 이제 리메이크한 거 많잖아요. 버전도 많아요. 곡을 이제 멜론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와요. 그럼 그 버전마다 리듬은 어떻게 다른지 코드는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코드를 카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나와 있는 악보도 판매하는 악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보고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 편곡
코드 편곡 같은 걸 잘하고 싶으시면 또 하나는 뭐냐면 화성 분석이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잘 편곡되어 있는, 좀 최대한으로 편곡되어 있는 막 코드가 많이 적혀 있는 그런 코드 악보를 보면서 칠판이요? 여기 칠판이 있다고 여러분 글자가 보일까요? 잘 안 보일 텐데. 네, 이렇게 몇 도 이렇게 적는 거예요. 도수를 적고 기능을 적고, 이게 약간 전공자들 하는 거 같긴 한데 저도 이거 아무도 하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저 혼자 막노동을 했어요. 1도 4도. 여기에 이 코드를 왜 쓴 거지? 모르겠음 동그라미. 모르겠어. 물어볼 사람도 없지만 모르겠으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나중에 알게 되면 보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많은 곡을 그냥 그렇게 화성 분석했어요. 그냥 도수 세는 연습도 되고, 그 다음에 대리 코드라고 하면은 여러분 1도, 3도, 6도는 대리 코드가 같은 기능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쓸 때는 기억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칠 때는 바로 안 쳐질 수 있거든요. 근데 화성 분석하면서 이제 도수를 세는 게, 키별로 도수를 세는 게 빨라지면 그게 손으로도 빨라져요. 뭐든지 빨라져요. 빨리빨리 전환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아니요. 송북 요 책은 코드 편곡이 많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되어 있어요. 대예배 때 칠 수 있는 정도? 네, 그냥 너무 찬송가에서 너무 비어 있는 부분만 살짝 메워져 있는 정도? 근데 찬송가 리하모니, 제가 이것도 참 산 책인데, 찬송가 리하모니 고급편 해가지고 이것도 필데이브 스튜디오에서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과하다 싶긴 해요. 제가 볼 때 예배 때 쓰기에는 너무 재즈틱하고 너무 과한데 싶긴 한데 공부하긴 좋죠. 이걸 왜 여기다 쓴 거야? 이게 여기 쓰는 게 맞아? 썼을 때 예뻐? 이러면서 예쁜 것들을 골라 쓰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그 갓피플에 들어가면 쇼핑 있거든요. 가끔 들어가는데 거기에 검색을 해보세요. 피아노 악보, 악보집, 편곡 이런 식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편곡집, 악보들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어요. 찬송가 기본적으로 악보 그대로 4부를 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사실 4부가요. 어떤 거 보면 너무 단순하다 싶어도 어떤 거 보면 4부만 쳐도 너무 예쁜 찬송이 있어요. 이게 수직적으로 하나하나 다른 코드. 무슨 코드인지 내가 알지도 못할 만한 그런 코드. 근데 되게 예뻐. 그런 4성부 편곡이 되어 있는 곡도 있고요. 당연히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4성부를 칠 수 있는 게 좋긴 하죠. 화성학책.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까지 코드 정리하고요. 코드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 이 방법도 있어요. 찬송가에는 코드가 1도, 4도 되게 간단하게 적혀 있죠. 근데 여러분 4성부 하나하나를 이 수직으로 4성부 돼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의 코드를 붙여보는 거예요. 자, 이건 B플랫 코드예요. 이것도 B플랫 코드죠. B플랫이 맨 밑에 있고 C플랫 랩하잖아요. 근데 자, 이건 뭐예요? 무슨 코드 같아요? 제가 볼 땐 F7/C 같아요. 베이스를 보면서. 그 다음에 B플랫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 B플랫/B예요. 그 다음에 E플랫 두 번. B플랫, F/C가 중간에 들어와 있어요. 이 4성부대로 치면. 그 다음에 B플랫/D D 해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베이스부터 띵띵다다다단 하고 순차적으로 가죠. 4성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4성부 편곡 진짜 잘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하나하나 보고 코드를 적어보는 방법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코드를 알고 찬송가를 보면요. 찬송가 치기가, 4성부 치기가 좀 더 쉬워져요. 정확히 안 쳐도 내가 이 코드에서 쳐야 되는 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대충 얼버무려지거든요. 근데 그 코드를 대충 베이스만 친다 요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좀 더 풍성하게 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어요. 잘 편곡되어 있는 걸 화성 분석해보기,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거를 이 4성분을 하나하나 코드를 적어보기. 이게 무슨 정확히 무슨 코드인지 적어보기. 그리고 정말 비어있는 부분을 메꿔서 적어보기. 이렇게 치면은 또 어떤가 쳐보고, 이렇게 쳐보면 어떤가 쳐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편곡이라는 거는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제로 순간적으로 탁 치게 되는 거는 1도 4도 1도 4도 슬러셔도 이거 마무리하는 거랑 1전이 정도, 많이 가면 대리 코드 정도. 네, 순간적으로 탁 쳐지는 건 저도 그래요. 막 연주처럼 이렇게 칠 때 아닌 이상 회중 찬양할 때는 그 정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차피 동동님, 제가 오늘 그 강의 첫 부분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한번 업로드 되면 처음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 코드 얘기하고 저 물 좀 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찬송가 리듬입니다. 리듬. 여러분, 일단 찬송가에는 굉장히 다양한 박자표가 있어요. 4분의 4박자는 기본으로 있지만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8분의 9박자, 2분의 2박자, 2분의 6박자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박자표를 볼 줄 알아야겠죠. 자, 8분의 6, 4분의 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밑에 있는 숫자가 있고 위에 있는 숫자가 있어요. 일단은 그거 먼저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밑에 있는 숫자는 기준이 되는 박자입니다. 8분의 6이다. 그럼 8분음표가 한 박이야. 4분의 3박. 4분음표가 한 박. 2분의 6박. 2분음표를 한 박이라고 생각하고 쳐라. 그 기준이 되는 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한 마디에 몇 박이 들어가느냐. 자, 2분의 2박. 2분음표가 한 마디에 2박 들어가는 거예요. 2분의 6박. 2분음표가 한 마디에 6박 들어가는 거예요. 8분의 9박. 8분음표가 한 마디에 9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박자표를 먼저 볼 줄 알면 보통 4분의 몇 박자, 8분의 몇 박자는 볼 줄 아는데 2분의 몇 박자가 참 보기 어려워요. 그죠? 자, 2분음표가 한 박이다. 그럼 4분음표는 몇 박이죠? 배수 이 숫자예요. 수학이에요. 원래 2분음표가 2박이잖아요. 그럼 4분음표는 한 박이었죠. 자, 그러면 2분음표가 한 박이에요. 그러면 4분음표는 몇 박일까요? 반 잘라서 반박이 되겠죠. 뭐래, 2박이라뇨. 네. 그리고 8분의 몇 박자에서는 8분의 몇 박자에서는 8분음표가 한 박이긴 하지만 8분음표를 한 박처럼 치면 느린 8분음표가 돼요. 느린 8분의 6박자 곡이 돼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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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요렇게. 그런데 이제 8분음표를 3개로 묶은 점 4분음표가 한 박이 되면, 원래는 8분음표가 한 박이면 점 4분음표는 몇 박이게요? 8분음표가 한 박이면 점 4분음표는 몇 박이게요? 아, 뭐래. 세 박이죠, 세 박. 네, 세 박이에요. 세 박인데, 이 세 박이 한 박인 것처럼 치면 빠른 8분의 6박이 돼요. 일단 이 안에 이 점 4분음표 안에 8분음표 3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자, 빈들의 마름풀 같이 보세요. 빈들의 마름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보통 이렇게 부르죠. 찬송가 할 때. 근데 이거를 빈들의 마름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요렇게 하면 느려지죠, 많이. 회중 찬양에서 이렇게 보통 안 불러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자, 보통 느린 곡은요, 아르페지오로 다 해결이 됩니다. 4분의 3박. 여러분 괜히 4분의 3박을 어렵게 느껴요.
뭐 8분의 6박자도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아르페지오로 치면 돼요. 근데 어떤 흘러감에 있어 아르페지오로 막 흘러가면서 쳐도 정박은 들려야 돼요. 정박. 코드를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올라오다가 오른손으로 정박을 채워줘야 괜찮아요. 자, 무슨 곡 해볼까요? (539) 제 정수리가 보이네요. 요거 악보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아르페지오 쳐봅시다. 피아노 초보가이. 여러분이 대부분 저한테 맨날 어렵다고 쉽게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자. 비어 있어도 괜찮아요. 자, 오른손에 이렇게 멜로디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왼손이 그냥 따다다 2로 1 정도만 하고 멈춰도 괜찮아요. 근데 3박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좀 올라오는 게 낫겠죠. 2로 1, 2, 3까지 오면 3박 정도가 채워져요. 2로 1, 2, 3 6박 다 비어 있어요. 그죠? 하나, 둘, 셋까지 왔. 2로 1, 2, 3, 5까지 3박 다 찼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 어떻게 해요? 4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리고 이거 아까 코드 할 때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1도에서 4도 갈 때가 많아요. 자, 1전이 쓴다 그랬죠. 보세요. 하다가 1전이 하고 나면 4도 얘 A 플랫으로 반음 위에 바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자, 그럼 요거를 차례대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플레, 파, 솔, 둘, 주에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냥 1전이만 쓸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음까지 같이 올라가 계단을 만드는 거야. 내가 가려고 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계단을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면 예쁜 게 나와요. 두 발. 제가 치면서 악보를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앞부분만 계속 비추고 있는데 아르페지오 2로 1 있잖아요. 2로 1, 2, 3, 5까지가 최고로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치고 있으면서 왼손이 1호 1 외에 더 뭐 많은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른손이 멜로디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오른손이 뭐 이렇게 정박을 치고 있다. 일단 1호 1을 기준으로 하는데 빈틈을 왼손이 채워주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네, 계단이 애드립이 되죠. 이런 식으로 애드립이자 코드 편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아르페지오로 다 해결돼요. 뭐 4분의 3박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잠깐만요. 이건 악보가 없지 싶어.
오른손이 멜로디를 치는 부분에서 왼손이 굳이 뭐 이렇게 같이 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왼손이 오른손 멜로디가 비어 있을 때 왼손이 채워주는 느낌으로 2로 1 왼손 하는 거 진짜 왼손만 계속 쳐다보세요. 나중에 업로드된 거 보시면 왼손은 1호 1밖에 안 해요. 가끔 1, 2, 3까지 올라가요. 네. 근데 멋있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빈틈이 없어요. 거의.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빈틈이 없는데 복잡하지 않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깔끔하게 채워진다? 코드 내가 쳐놓고도 내가 뭘 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G 1.2 G 슬러시 B 그냥 A 마이너 슬러시 D G 뭐 쳤지? A 마이너 A 슬러시 C 샵 D 둘 C 메이저 7 D 서스포 G 슬러시 B 하고 저도 뭘 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C 샵 디미니시 7인 것 같아요. 근데 멜로디 살려서 D 서스포 또 1.6 C 긴 부점 네 디미니시 C 샵 디미니시 긴 부점이 무슨 말이죠? 셔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느린 곡은 어쨌든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다 해결돼요. 4분의 4박자도 마찬가지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빠른 곡은 어떻게 하냐? 빠른 곡 특히 빠른 4분의 4, 네,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빠른 4분의 4박자 깡총 리듬, 셔플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찬송가 셔플. 이 찬송가 셔플 리듬 주법 하나면 다 해결이 돼요. 오른손을 일단 정박으로 쳐요. 그리고 왼손이 깡총 거리는 건데 자, 무슨 곡으로 할까? 여기 여러분이 같이 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내가 예수 믿고서 해볼게요. 421 네, 있으신 분들은 421 띄워놓고 네, 자 일단 왼손 깡총 합니다. 깡총 편하게 자 노래 부르는 박자 생각하면 노래랑 똑같이 내가 예수미 단다단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갈 길을 밝히 단다단다단다 이 보이시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노래 멜로디랑 잘 어우러지게끔 셔플 리듬을 쳐줘요. 자 근데 이제 자 여기 두 번째 박자 오른손이랑 같이 치잖아요. 왼손이 이거 빼는 거예요. 솔레 하더니 솔레 자 일단 이렇게만 연습해 볼게요. 리듬을 내가 예수 믿고서
먼저 이렇게 오른손 정박을 가지고 연습하고 이 왼손이 여러분이 쉬워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안 되는 분이 많아요. 내가 칠 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늘 들려요. 근데 녹음해서 들려보세요. 그러면 단따단따 단따단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밥 한 끼 사주세요. 네, 단따단따 단따단따 이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단다단다단다단다 가야 돼요. 셋있다는 표예요. 단다다다다 단다단단다다다다다 단다 하는데 여러분이 코드 바뀔 때 그 타이밍에 불안하니까 자꾸 8분음표 바꿔요. 단다단따 단다다다 단다다다 단다다단 이렇게 8분음표랑 셋있다는표가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왼손이 깡총 깡총 하는 게 이게 그거예요. 비트감이에요. 마치 드럼이 치고 있듯이 짠자 잔자 잔 맞아 국악장단이에요. 옛날 단다다다다 단다단 단다다다다 단다단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로 왼손이 쳐요. 투포의 강박 줄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왼손 비트감이 흔들림 없이 아주 생각하지 않아도 잘 간다. 그러면 오른손 멜로디 치면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거 제 예전에 올렸던 건데 역시 여러분 영상을 하나하나 일일이 보시는 건 아니니까 네, 이래서 이제 영상으로 하는 게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한 명씩 붙잡아 놓고 시켜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아, 셔플 리듬 마무리할 때 그 마지막 마디를 잘 쳐야 돼요. 이거를 마지막 부분 밑에가 잘렸네. 보세요. 느리게 느려져야 되는 그 부분의 한 2마디 정도를 천천히 느려지는 거예요. 천천히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지금 악보가 제가 몇 개가 없어서 이런 셔플곡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여러분 얘기하신 것처럼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도 있고 말기 들고 싸울지라지 벗은 형제요. 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거 해봅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거 몇 장인지 모르겠네. 자꾸 제 정수리가 나오네요. 편찮는 G키로 이렇게 하다가 느려지는 거. 악보를 못해요. 지금 피아노 악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그렇지만 악보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 둘 키우면서 지금 라이브 강의 겨우겨우 하고 있거든요. 레슨하고 딱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 목요일 5시간씩이에요. 근데 라이브 강의 한 2시간 하고 편집하고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리고 레슨이 지금 한
하루에 2-3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남는 시간이 없어. 편집해서 악보를, 요즘 악보도 지금 막 올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이패드 필기하는 거 컴퓨터에 어떻게 띄워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네, 애가 2명입니다. 조그만한 애 28개월짜리 하나랑 6개월짜리 하나. 자, 어쨌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거를 느려지는 거 해볼게요. 후렴 가면서 느려지는 거 많이 하잖아요. 처음부터 해볼까요? 쿵짝쿵짝 쿵짝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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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두 둘셋 넷 따다단 드다다단 이거보다 더 느려지나? 예수 아예 셔플 리듬을 포기하고 느려지는 경우에는 마지막 박자를 1, 2, 3, 4 정박을 확실하게 찍어주세요. 그래서 박자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네? VAP를 어떻게 쳤냐고요? VAP를 어떻게 쳤냐고요? 이거요? C 슬러시 D로 쳤어요. 4도 슬러시 5도.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겠다.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 마디에서 네 박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 느린 느낌을 확 살려야 되거든요. 그 전 마디 눈보 다부터는 느려지고 그 다음에 점점 느려졌다가 네 하는 그 마디에서 그 느려지고자 하는 템포대로 박자를 쳐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박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울산 저도 가고 싶어요. 라이브 방송하느라 친정을 못 가겠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빠른 셔플, 빠른 4분의 4박자도 해결됐고 8분의 6박자. 근데 빠른 8분의 6박자는 이것도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4성부로 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뭐 아까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처럼 이거를 아르페지오로 치면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찬양과 경배식으로 부를 땐 좀 어려워져요. 이렇게 치려고 할 때는. 이거는 따로 제가 자세히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빠른 8분의 6박자 반주하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찬송가 하나로 얘기할 게 이렇게 많네요. 기본 리듬이라도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기본 리듬? 어떤 기본 리듬? 제가 언젠가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날 진짜 교재처럼 자료도 만들어가지고 기본 리듬뿐만 아니라 피아노 악보까지 막 꼼꼼하게 그려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한 유료 강의 네,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리듬을 그리는 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 노트에 그려서 보여드릴까요? 네, 어렵습니다. 어떤 이제 강의하시는 다른 채널을 보면 이제 라이브보다는 그 한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는 그 영상을 잘 만드는 걸 치중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채널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제 라이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중하게 되는데 요즘 시대가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라이브가 워낙 대세잖아요.
뭐 대세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상황이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죠. 어쨌든 여러분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거, 그게 장점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고, 또 나중에는 진짜 꼼꼼하게 진짜 자막도 넣고 더 예쁘게 만들고 이런 편집, 저도 앉아서 이제 막 3-4시간씩 앉아가지고 편집하고 이러고 싶어요. 근데 막 이유식 만들러 가야 되고 젖병 씻어야 되고 애기를 선생님이 봐주고 계셔도 중간중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좋아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아요. 오늘 7번째일 거예요. 아마 라이브가. 오늘 7번째인데 뭔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항상 생각하는데 제가 영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이랑 소통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가려운 부분이 해결돼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어린이집과 돌봄 선생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책도 나오면 좋겠고 저도 악보 열심히 또 편곡해서 악보집도 내면 좋겠고, 네,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좋겠고, 그러니까 엄마로서 사는 시간도 너무 행복하고 좋고, 또 윤쌤으로 노래하는 지혜로 지내는 이 시간도 너무 좋고, 욕심이 많아요, 제가. 네, 다음 시간은 또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또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 채널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제 교회 반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가요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찬양이나 찬송가, 뭐 반주 이런 거 위주로 의 영상은 조회수가 되게 높아요. 이상하죠? 네. 그래서 찬양 위주로 해야 되나, 가요랑 같이 해야 되나 늘 고민이 됩니다. 곡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떤 이론을 하는 게 좋을까? 네. 전주 간주 만들기. 네, 좋아요. 이거는 진짜 많은 곡을 해봐야 돼요. 그냥 한 가지 패턴이나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워낙 곡이 다, 멜로디가 다 다르니까요. 네, 이론은 진짜 저 아이패드가 이렇게 화면에 딱 이렇게 미러링이 딱 되면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저희 집에서 뭐 이렇게 아무리 구글링해서 알아봐도 이 컴퓨터는 안 되더라고. 이게 무선 인터넷을 같이 사용해야 미러링이 된다던데, 곡 하나를 분석하는 방법. 아무래도 또 장비를 하나 사야 될 것 같네요. 네, 조명도 사야 될 것 같은데. 미리 고고해 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 어쨌든 영상 안에 어떤 노래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자동 인식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 저작권료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넣더라도 다 수익이 분배돼요. 다 분배되고, 맞아요. 멀고 먼 유튜버의 길. 그러면서 스튜디오가 만들. 이미 지금 스튜디오 같아요. 여기 뒤에 맨날, 여기서 애기가 자거든요. 여기 침대 놔두고. 근데 지금 이 시간만은 스튜디오 같네요.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곡 하나를 분석해서 하는 거. 간절한 자는 다 봅니다. 써니류님은 거의 올 출석이신 것 같은데 출석상도 줘야 되겠다. 네, 매주 출석하시는 분한테 상을 주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채팅하는 동안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최대 많이 들어오셨던 게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70명 되나요? 팬미팅 언젠가 하면 좋겠네요. 진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 팬미팅 막 2명 3명. 네, 맞아요. 저 좀 이렇게
한 명 하면 붙잡아 놓고 시켜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일방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1대1 레슨이랑 이게 다르긴 하죠. 80 넘었어요. 좋네요. 성가 반주. 제가 사실 전문으로 하는 건 코드 반주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하는 건 성가대 반주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다음 달쯤부터 다시 복귀할 것 같거든요. 10월까지 있는데 코로나 빨리 끝나라. 90명도 요즘 많이 들어오시네요. 좋습니다. 공개 레슨도 재밌겠다 진짜. 네. 어디 한 명만 데려다 와가지고 한번 시키는 거 레슨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재밌겠다. 그죠? 진짜 못하는 제가 레슨하는 사람 중에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남편. 남편이 영상 안 보겠지? 정말 답이 없어. 웬만한 사람들 다 레슨 하겠는데 우리 남편은 못하겠더라. 네. 여러분은 구경하는 재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컨셉들을 여러분 저희 남편 얼굴에 가면 쓰고 나올걸요. 얼굴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해.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 찬송가 4성부 연습도 좀 많이 해보세요. 2년 정도 됐는데 성가곡은 항상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운전도 제 남편한테 배웠다가 다시는 내가 남편한테 배우지 않겠다 결심을 했죠. 네, 여러 가지 컨셉과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가 제일 쉬운데. 네. 여러분 이렇게 찬 반주 레슨으로 복수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을 잘 안 했는데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는 거 하고 계세요? 라이브 영상에 좋아요가 별로 없던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다 하고 계시죠? 네. 신청곡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곡에 이런 게 있어요. 저작권을 그냥 자동적으로 분배해서 가는 경우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까다롭게 체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상에서 이 노래를 쓸 거다라고 먼저 신청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근데 내 영상을 또 자기 회사 그 채널에다가 올려서 그 자기 회사 그 채널에 올린 그 영상에도 광고를 붙여서 그 수익도 가져가고 내 수익도 분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렵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쓰는 건 좋은데 수익을 내가 가져갈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수익 가져가면 차라리 나은데 절차가 복잡하면 이게 이 곡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청곡을 하더라도 제가 제약이 있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제약이 있는 그게 CCN계에서 가장 그 인지도가 높은 마커스와 어노인팅 곡이 좀 이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셔서 이제 마커스 곡도 하고 싶고 한데 제가 또 쫄보라 가지고 겁이 나서 못하겠어. 그 절차를 거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좀 번거롭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CCM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그죠? 좀 제휴 악보도 지금 못 팔고 있어. 악보를 올렸는데도 팔지 마세요 해가지고 딱 마커스 곡만 판매가 중지됐어요. 여러분이 되게 많이 찾으시는 감사함으로 곡인데 말이죠. 날 잡아서 마커스 곡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마커스 곡을.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신청곡 받아가지고 그냥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반주하는 모습 이렇게 피아노를 어떻게 치는지 여러분 보여드리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공개 레슨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하마터면 저희 아들이 출연할 뻔했었는데 저희 아들 레미가 잘 나와서 어린이집 가준 덕분에 네, 오늘 잘 라이브 했습니다. 벌써 1시간 45분이 흘렀네요. 네, 오늘도 이제 항상 라이브 한 날 저녁에 목이 가요. 목이 아파.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뭘 할지 저는 또 하루 종일 잘 고민해보고 또 공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 아직도 60명. 이제 슬슬 끝났네 하고 다 나가셨을 줄 알았는데 아직 60명이나 듣고 계시는군요. 라디오 하는 것 같아요. 재밌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하나 연주하고 끝낼까요? 뭐 연주하지? 참 아름다워라. 에? 하고 싶어요. 참. 이거 이제 홍이상 님이 그 리메이크한 곡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는 못 부르겠고 어쨌든 사연 신청도 좋다. 비트감, 리듬감, 네 감사합니다. 반주 경험담. 사람들이 궁금해할까요? 네. 사연 받고 나누고 재밌네. 라디오 완전 라디오네. 이건 좀 더 여러분들이 모두가 원할 때 할게요. 나 혼자 재밌어 할 것 같아가지고 사연 아무도 안 주고 막 아무도 안 궁금하고 저 연습 안 해요. 연습 안 해. 예, 그 반주하기 전에만 해요. 네. 성가대 곡 있을 때 그때 좀 어렵다 싶으면 미리 연습하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선생으로서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연습하세요 저렇게 연습하세요 하는데 그 반주자로서 학생으로서 저는 되게 빵점이에요. 연습 되게 안 해요. 진짜 대충 해. 아 진짜요? 저의 사연보다 저는 여러분의 사연이 궁금한데 반주뿐만 아니라 뭐 네. 아유 몰라.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참 아름다워라 한번 연주하고 우리 빠빠이 합시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상한 거 줬다. 준비 안 된 티가 이렇게 나네요. DM으로 사연 신청. 몇 명이나 사연을 보내줄까요? 네, 근데 여러분이 다 이제 보시는 SNS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골뱅이 노래하는 지에 검색하면 제 SNS가 다 나와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다 나오는데,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은 인스타그램 DM도 괜찮고, 아니면 뭐 네이버 블로그에 어디든 댓글을 달아주셔도 저는 알림이 다 뜨고, 유튜브 댓글도 거의 다 뜨는 것 같아요. 알림이 거의 다 뜨니까 너털웃음. 네, 저희 엄마가 그렇게 웃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어떤 질문이나 뭐 사연이든 뭐 반주할 때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레슨을 보니까 반주하면서 마음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처 입은 반주자들 우리 함께 위로합시다. 뭐 이런 사연도 좋고 뭐 네, 뭐 이런 곡 했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다 보긴 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게 좋겠다 하는 여러분 그 아이디어를 은근히 제가 여러분의 댓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이나 DM이나 뭐든 뭐 라이브 때 얘기했으면 좋겠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여러분의 이런 훈훈한 댓글 덕분에 제가 또 힘을 내서 다음 주를 준비합니다. 네, 비가 이제 오고 장마인데 여러분 습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근데 여기 이 채널에 제가 아는 사람들 자꾸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 아까 뭐 울산에 안 오냐는 둥 폭망했다는 둥.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